우리 헤어지자. 어? 갑자기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사랑의 사이즈가 안 맞아.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우리 관계 이상한가요? 또 이런 관계는. 야, 요거는 좀 재밌겠다. 올해로 33이 된 여자 사람입니다. 저에겐 애매한 관계의 남자가 있습니다. 2년 전 긴 썸을 타는 연하남이 있었어요. 깊은 스킨십까지 하는 사이였는데 그는 우리 관계를 정의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끊었더니 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누나 없는 시간이 힘들고 버거웠어. 내 삶에서 누나가 사라지는 게 견디기 힘들더라. 견디기 힘들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이제 너라고 부를게. 사랑해. 너라고 부를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감성적이고 세심해서 싸울 일도 없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늘 설레었어요. 그렇게 3개월. 하지만 생활 패턴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자 그가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어? 갑자기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사랑의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라니! 자기야 왜 그래? 사랑의 크기, 표현하는 타이밍도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동안 난 너에게 의무감으로 사랑을 주는 느낌이야. 우리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이별을 맞았습니다. 그때 연락을 끊었어야 했는데 며칠 뒤 그의 SNS에 수상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SNS에 이상한 글 올렸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예전 다녔던 정신과 다시 다녀. 왜? 죽고 싶다. 얘는 다 왜? 소리야. 근데 사실은 그날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비밀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우리. 심지어 분위기에 취해 잠자리로 가집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응원까지 해요. 우리 관계 이상한 거죠. 와, 이거 완전히 처음이네요. 저 이해력 넘치네. 뭐야? 나도 그렇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건 나쁜 놈이에요. 자 오랜만에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정현건 씨는 화려하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군요. 뭐가 이상하고 뭐가 이게 당연하고 뭐가 특별하다라고 저는 남녀 사이에서는 좀 지키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네. 사람마다 다르네요. 그러네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 너무. 아니 아까 마이웨이 1등 하잖아. 제가 공감 아니, 능력이 좀. 몸이 이렇게 크신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색깔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남녀 관계는 그 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여자 사람의 지인이라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남자가 자기가 필요하면 나 누나 없으면 힘들고 버거워. 사귀자. 사귀어봤더니 별론 것 같아. 헤어지자. 헤어졌더니 내가 요새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또 만남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승현 씨는 강승윤 어때요? 씨의 얘기랑. 저는 제가 그냥 뭐 이해도 되고 인정도 되는데 제가 공감이 안 돼서 아. 전혀 이런 상황에 공감이 안 되고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인 거죠. 이상한 관계라고 느껴져서. 아까 보시면 승윤 씨는 책임감 1등인데 당연히 그니까 공감할 수 어머 세상에 결혼하고 싶다 너랑. 세상에 결혼하고 싶다 너랑. 이게 어떻게 거부 아니 왜 이래? 그냥 던져본 말이야. 얼굴이 붉어져. 여보. 아니 근데 당연히 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고 아니 정말로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향한 그 어떻게 보면 온도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여성분의 심리부터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사실 막 정말 사랑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상하다면 둘 다 이상한 거. 맞아요, 맞아요. 관계가 네. 이상한 거죠.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남자를 쉴드를 많이 쳐줬어요. 제작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 몸이 약하다, 정신이 약하다, 뭐 집안 형편이 안 좋더라, 어릴 때 사연이 이렇더라 이러면서 자꾸 뭔가 자기가 그걸 이해해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줄 수 있고 나만이 그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다는 구원자 컴플렉스라는 한강공주잖아. 그렇죠. 제 너무 친한 여자 친구 그러니까 다른 둘 남자 중에 안 좋은 이런 남자를. 친구가 이런 친구가 딱 있었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랬던 경험이 너무 있어서 근데 만날 때마다 이런 남자만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반복해요. 이거. 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남자의 지금 심리는 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남자의 지금 심리는 뭔 거예요? 전형적인 나쁜 남자라고 하는 그런 남자죠. 본인이 원하는 거는 취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안 않는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상황이고 교묘하게 상대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멀어질 것 같으면 자기 또 힘든 거 SNS에 올리거나 그치. 연락하거나 이러면서 또 자기 케어하게 만들고 그러다 자기 또 답답하고 책임지기 싫으면은 또 떠나고. 우리 뭐 사랑의 사이즈가 틀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사이즈? 전형적으로 사이즈 뭐야? 트로트 제목인 줄 알았어요. 사랑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가 달랐나봐요. 전형적으로 착취적이고 굉장히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사연의 제목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빡빡한 나. 대 무법자 친구 누가 이상한 거죠? 저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온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회의감이 듭니다. 아, 플랜드 너무 좋다. 역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여행을 와야 돼. 아, 야, 이 음료수 되게 맛있네. 아, 쓰레기 어디다 버리지? 에이, 참. 야,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면 어떡해. 아, 뭐 어때? 쓰레기통 여기 없잖아.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왜 이래? 친구들의 아무렇지 않은 범죄 행각에 저는 한동안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몇 달 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야, 여수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그 취객이에요? 아, 얼마 만에 여행이냐. 너무 좋다. 야, 소주도 오늘따라 너무 맛있네. 맛있겠다. 어? 근데 이 소주잔 되게 특이하다. 나 처음 봤어. 그러게 서로 없는 거잖아. 야야야, 가방 좀 줘봐. 야, 가방 갑자기 왜? 이런 레어템은 소장해줘야 제맛이지. 야, 그래도 가게 물건인데 가져가면 어떡해. 그거 도둑질이야. 아, 이런 거 원래 소주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거야. 야, 괜찮아. 아, 그래 옆에서 보고 있는 너도 공범이다. 그날 결국 친구는 가방에 소주잔 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에게 가벼운 도벽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장 매대 위 양말을 슬쩍 한다거나 골목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건 가격은 또 하지만 다 어릴 때 모르고 했던 행동이니 이해했던 거지 우린 이제 30대라고요. 솔직히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건 아니니까 더 애매합니다.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죠. 게다가 하루아침에 15년 세월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죄의식 없는 친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 제가 너무 빡빡한 게 구는 걸까요? 자, 이건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약간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성인 친구끼리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닐까 이걸. 윤주 씨는 보라불이네요, 혼자. 저도 쓰레기를 가끔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훔치는 거는 소주잔도 훔쳤죠. 훔치는 거는 네. 잘못했죠. 자전거를 훔치는 거는 이거는 도둑이지, 그거. 이거는 근데 이제 차만 남았거든요. 저도 뭐 근데 깨끗하게 살았다고 제가 자부하지 못해서 네. 사실 이걸 켤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어쨌든 이 주인공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 친구한테 잘못됨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옆에서.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얘기를 했을 때 아이 뭐 버릴 수도 있지 이러면서도 그냥 머쓱해서라도 좀 뭐 줍거나 줍고. 좀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저 좀 무안해하고 네, 무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뭐야 왜 그래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다음번에는 행동에 신경 약간 그렇죠 신경 써요, 당연히. 쓰잖아요. 아우 화가 나. 진짜 화나네. 네? 아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해야 될 거, 나눠야 될 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보통 4세에서 5세 정도에 배워서 내 내면으로 넣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초자가 형성된다. 심리학적인 용어. 이드.
뒤들. 옷에 네. 일단 이제 이런 분들은 사회적 규범이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죄책감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거랑 같이 다니는 게 보통 성인이 됐을 때 남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나에 대한 구분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면 내 15년지기 친구라면 내 행동을 무조건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모한테 칭얼대는 애같이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또 하나 의심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를 몰래 했을 때 느끼는 자극이 있어요. 희열이 있거든요. 그거를 상당히 추구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난 이 친구도 그 주인공도 약간의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조한 죄. 예. 하여튼 뭐 이분이 참 애매한 게 여기 마지막에 써 있지만 나한테 이게 피해를 핀 게 아니니까 더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또 화났죠. 또 화나죠. 어쩌다.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만 피해가 안 간다면 용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친구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돼요. 난 안 하면 돼. 난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갈 길을 서로 가야죠.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자, 이렇게 파란불 2개, 보라불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자.